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거든요. 나만의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글쓰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또 왜 이렇게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가, 또 말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두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호기심입니다. 우린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호기심이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3살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엄마고요. 그 다음이 왜래요. 계속 궁금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막 깨달았을 때는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요, 생존에 유리한 쪽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진화되어 왔대요. 그러니까 뭘 알았을 때 기분 나쁘면 알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사실 생존에 불리해지죠. 뭐 어디 가봐라, 거기 먹을 거 있다, 어디 가면 위험하다, 이걸 안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알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궁금해질 때 사람은 행복해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정말 나를 좋아하나, 이런 걸 때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죠. 궁금할 때.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궁금해지지 않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른이 되면 알아요. 하나도 안 궁금해지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계속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게 이제 행복감인데, 저도 이제 글을 써보면, 글쓰기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 뇌과학이 궁금하고 심리학이 궁금하고 막 문학이 궁금하고 막 이 궁금증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막 가슴이 설레고 뛰어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으면, 소로가 그랬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시큰둥하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럴 때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호기심은 뭘로 나타나나? 질문입니다.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해요. 글쓰기는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언제였더라? 그 누구였지?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 계속 물어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답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못해서 못 쓰는 거죠. 직장에서 글을 쓸 때 내가 보고서를 쓴다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거 아니거든요. 상사가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걸 쓰는 거거든요.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죠. 이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는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근데 우리 환경이,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때 왔을 때 우리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한 사건을 아실 거예요.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근데 유대인들은요, 전체 인구의 0.2%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20몇 %를 가져가요. 그 질문의 힘이래요.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오면 너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우리 엄마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그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스라엘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질문이 중요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질문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학생들이 왜 학교에 오냐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데, 알고 싶어서 오는데, 궁금한 것을 해결하러 오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를 안 한 거고, 참여 안 한 사람은 졸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가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사전 학습을 안 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만 질문을 않는다는 거죠. 질문은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게요. 지금까지 이게 쭉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정답이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이거 정답 맞나? 의문을 가진 거야. 이 말이 맞나? 이랬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궁금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꽉 차여진 사회에는 창의성이 꽃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게 학교건 가정이건. 응?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다녀보면요. 이제 요즘에는 안 그래요,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누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너 나와. 너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너 선생님은 장난하는 거야? 너 지금 수업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사 회사에 가서 상사의 말에 뭔가 의문을 가지고 저 말 맞나?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갖고 반문하고 질문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상사의 눈에 띄어요. 쟤는 까칠하네. 내 말이 이상해? 틀렸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선생님의 여기 주목. 수업에 딱 들으시면 눈 감아. 합주의가 됩시다. 합. 눈 떠. 여기 주목. 주목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주목하지 않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선생님이 분필로 던지셨어요. 너 왜 엄한 데 봐? 왜 한눈 팔아? 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근데요, 글은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 잘 써요.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이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넓게 보는 사람이 시야가 넓어져요. 멀리 보는 사람이 해안을 갖게 돼요.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디테일이 강해져요. 이렇게 비슷하게 안 보는 듯 하면서 보는 사람이 뭔가 통찰을, 바둑이나 훈수 둘 때 옆에서 자기가 두는 사람도 아닌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좋은 수를 두잖아요. 그런 것 보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글로 썼을 때 자기만의 글이 되는 거죠. 이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어디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유공이라는 회사였어요. 원서를 내고 나오는데 그 전에 없던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사거리마다 유공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 데까지가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란 데만 봐서는 안 된다.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히 이 시대는요. 제가 지코라는 래퍼를 만나봤더니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지금 같았으면 옛날 저 다닐 때 같았으면 문제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만화 그리는데 한눈을 팔았어요. 만화를 그리다가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니까 또 음악에 꽂힌 거예요. 음악에 또 한눈을 판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선생님이 보라는데, 남이 보라는 데만 보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이제 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던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사회 나와서도 시키는 일을 잘하니까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코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거든요. 관찰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그 다음 키워드가 공감력이에요. 공감력이 없으면 관찰력도 안 생겨요.
또 관찰을 하는 사람만이 공감력을 가져요. 이 공감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떤 친근지심을 느낀다든가 그런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역지사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 또는 입장, 처지,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공감력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공감력은 글쓰기에서 글쓰기 그 자체라고 봐도 돼요. 독자와 어느 정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글쓰기를 좌우해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죠. 독자를 내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사람이 어떤 독자를 앉혀놓냐에 따라서 내 글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공감력이 없을수록 출세해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걸 공유하고 공동의 일에 막 참여하고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을 돕고 이런 사람이 돼서 자기 앞가림에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인사고과를 잘못 받고 이런 소리들을 쟤는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왠지 얘가 의지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일을 맡기면 인장서 좀 볼 거 없고 그냥 경주마처럼 딱 가리고 앞만 보고 악착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뭔가 해내는 맛이 있었는데 저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이 사람들은 불리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 글 쓰는데 공감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감력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사람의 어떤 심정, 마음, 입장,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람을 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사람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어떤 제도나 뭐 정책 이런 거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뭘로 힘든지를 알아야 그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만들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력을 키워야 돼요. 공감력과 밀접한 게요, 감성입니다. 이게 다음 키워드예요. 공감력의 바탕은 사실은 감성, 감정, 감수성, 정서 이런 게 바탕에 있는 거죠. 이 감성이 발달해야 돼요. 사실은 이 감성은요, 창의적인 사람들, 이 과학자들도 창의적인 모든 발명을 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면 반응이 어떠냐면요, 쥐가 나를 가르치려고 달라드네?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내가 설득당할 것 같아? 근데 감정에는 무너져요. 뭐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말에는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 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빨갱이 딸이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감성은요,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막 걱정하고 후회하고 뭔가를 누굴 미워하고 뭘 싫어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생존에 유리해요. 누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공격해 왔을 때 방어가 안 되잖아요. 걱정 않고 그냥 있다가 어느 일이 확 닥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이 뇌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복하질 않아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이 내 감정을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거예요. 말하거나 쓰기만 해도 그걸 뭘 해결을 안 해줘도 해소가 돼요. 정신과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장 해주는 것은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감정,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감정, 그게 화병이 되고 막 한이 되고 이랬던 감정, 그런 트라우마를 표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나고 병이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두려운 감정,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지금 두렵고 힘든 일, 다른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할 일,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화가 왔대요.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쓰다 보면 어떤 감정에 대해, 내 감정에 대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면서 하다 보면 정리가 되면서 치유가 돼요.